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10년이라고들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 참모총장도 국감에서 10년 동안 4척을 확보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능력, 저력을 아는 분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빠르면 6년, 늦어도 7년이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베스트셀러 방산 무기가 뭡니까? 바로 K9 자주포죠. 그럼 최대의 기술 집약체는요? 최근에 성공한 KF-21 전투기입니다. 그렇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전략 무기는 무엇이 될까요? 네, 바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사실상 자주국방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죠. 마치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건드리면 치명상을 입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핵추진 잠수함이 왜 우리에게 필수적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왜 디젤은 안 되는가? 먼저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좀 쉽게 풀어보죠.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이 둘의 기술 격차가 클까요? 의외로 기술 자체는 재래식 잠수함이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이거든요. 조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젤 일렉트릭 잠수함이라고 부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 잠수함 승인을 언급하면서 올드 패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낡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무기가 나오면서 핵이 아닌 건 다 재래식이 된 거죠. 자, 잠수함 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디젤 엔진, 즉 자동차 엔진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엔진 안에서 펑펑 터져야 하니까요. 공기가 없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런데 물속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면 잠수함 내부의 산소를 다 빨아먹겠죠? 그럼 승조원들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돌릴 때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빨대처럼 생긴 스노클만 내밀어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죠. 이때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배터리에 충전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그 배터리 전기로만 조용히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냐고요? 배터리 충전하러 물 위로 올라오거나 스노클을 내밀면 그때 들키거든요. 요즘 레이더나 탐지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잠수함은 그냥 표적이 됩니다. 들키면 죽는 겁니다. 잠수함이 물 밖으로 나오면 그건 시체나 다름없어요. 무기가 어뢰밖에 없는데 수상함이나 항공기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AIP의 한계와 핵추진의 위력에 대해서 말해보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AIP라는 겁니다. 공기 부류 추진 시스템이죠.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나 장보고 -III 배치 2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물속에서 산소 없이 전기를 만드는 거죠. 연료전지 같은 걸 써서요. 이 기술 덕분에 우리 잠수함은 최대 3주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3주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3주라는 시간은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 기준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살살 걷기 운동할 때죠. 천천히 걸으면 2~3시간 걸어도 안 지치잖아요. 하지만 100m 전력 질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초, 15초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죠. 재래식 잠수함도 똑같습니다. 적을 쫓아가거나 도망가려고 전속력 시속 30km 이상을 내면 불과 2~3시간이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반면에 핵추진 잠수함은 어떨까요? 얘는 24시간 내내 100m 달리기 속도로 뛸 수 있습니다. 핵분열 에너지니까요. 엔진에 무리도 없고 전기는 무제한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시속 40에서 50km 속도로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연료 교체? 5년, 10년, 요즘은 30년 동안 안 해도 됩니다. 공기도 필요 없고 물속에서 전기로 물 분해해서 산소 만들고 식수도 만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식량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미치지 않는 한
평생 물속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잠수함을 쫓는 건 불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걷는 사람이 뛰는 차를 어떻게 잡습니까? 재래식 잠수함이 아무리 조용하고 기술이 좋아도 이 지구력과 속도 면에서는 핵잠수함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 가진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정도죠. 일본도 아직 없습니다. 북한? 걔네는 그냥 구형 로미오급 개조한 수준입니다. 핵추진 흉내는 내고 싶겠지만 기술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업 기술이 세계 몇 위입니까? 압도적인 1위입니다.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LNG 운반선. 이거 급저온 기술이 필요한데 전 세계 발주 물량 싹쓸이하는 게 우리입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도 독일보다 앞섭니다. 이미 3,600톤급 잠수함을 우리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장영실함 같은 과학자 이름을 붙일 정도로 기술에 자신감이 있죠. 선체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원자로는요? 우리는 원전 수출국입니다. 원자로 설계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개념 연구 계속해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어 하고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건조 들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기술 안 주면 어떡하냐고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핵연료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연성뿐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소에 러브콜 보낸 거 보셨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건조 능력과 미국의 필요가 만나는 이 시점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골든타임인 겁니다. 자, 그럼 핵추진 잠수함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단순히 센 무기가 생겼다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해군의 작전 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동함대 사령부를 만들었죠. 먼 바다로 나가서 작전하는 함대입니다. 정조대왕함 같은 이지스함도 있고 군수 지원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물속이 비어 있었어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보면 항상 핵잠수함이 따라다닙니다. 왜냐? 항공모함이 빠르니까요.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가 느려서 함대를 못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기동전단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항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전속력으로 가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북한 김정은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북한 잠수함 나오는 순간 우리 핵잠수함이 뒤에서 조용히 따라붙습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를 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는 얕지만 동해는 깊습니다.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에요. 거기에 우리 핵잠수함이 딱 버티고 있으면 중국 함대도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전략적 억제력? 내가 쏘면 너도 죽는다는 공포. 그게 바로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결론은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 어떤 분들은 비용을 걱정합니다. 비싸죠. 만드는데도 돈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폐기할 때도 골치 아프고요. 하지만 안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랑 싸움이 되겠습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고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기술은 차고 넘칩니다. 자금력도 충분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K9, K2, KF-21 현무 미사일. 이 화려한 라인업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주변 강대국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선 능력, 우리의 동맹 기여도. 이걸 잘 활용해서 반드시 핵잠수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10년? 너무 깁니다. 우리 능력으로 6년, 7년이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꿈, 그리고 자주국방의 완성. 이제는 현실로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